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도 그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시장 안에서 각각의 종목별로는 장 마감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조 투자 승부수를 발표했어요. 근데 불황에 항상 이런 투자 승부가 나온다라고 하긴 하는데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현재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는지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나뉘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O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O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X죠. 예, 지금 당장은 X지만은 네. 아마 이런 안 좋은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좀 길게 봤었을 때 변화를 생각해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제 6월달, 7월달 7월달, 8월달이죠. 반도체 업황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데요. 그런 쪽에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그동안에 특히 가장 안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항상 좋을 때는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중국이 스마트폰부터 거기다가 중국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데이터 센터,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 완전히 손 놓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고객이었던 이런 상황 쪽에서 수요가 딱 줄다 보니까 타격이 큰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만 어느 정도 서버용 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의 한정적인 모습들인데 근데 지금 이런 Q가 위축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딱 결론은 그거 하나죠. 가격을 밀어서라도 네. 물량은 물량은 계속 나가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최대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가격 하락하고 거기다가 물량도 거의 약간 재고를 안 갖기 위해서 밀어내는 정도. 근데 재고는 그래도 여전히 쌓이고는 있겠죠.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반도체 업황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쪽에 대해서 먼저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5조 정도나 투자를 해서 SK하이닉스는 계속 진행을 하겠느냐. 이쪽은 일단 또 낸드 쪽에서 들어가는 치킨 게임 양상에서 지금 또 막 올라오고 있는 어떤 중국의 업체도 YMTC죠. 이쪽도 한번 강하게 견제하겠다. 네. 이런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쪽에서는 아직은 또 치킨 게임이 벌어질 당시는 또 주가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면 업황 안 좋다 하지만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게 반도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긴 시각적으로는 그냥 우울한 쪽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사용가 사장님. 앞서 네. 김민수 대표님은 O지만 단기로 X를 주셨거든요. 맞아요. 사용가 사장님은 단기로도 X, 중장기로도 X예요? 아니면 단기로만 X인 겁니까? 중장기로는 언젠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또 오겠죠. 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모르겠다. 일단 시장 환경 자체가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수급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자꾸 하이닉스로 개입을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나눠서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개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좀 기술적인 관점을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 60월선의 지지가 그래도 6월하고 7월에 급락할 때에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아직 9월이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 저번처럼 이제 7월처럼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밑골이 달고 60월선 가격 92,600원 정도 되네요, 지금요. 여기까지 맞춰서 올려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하방으로 지금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더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한 85,0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굳이 한마디 더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굳이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강했던 곳으로 가장 또 따라 붙자. 그리고 눌렸을 때 이런 것들을 공략할 수 있는 눌림목을 찾자가 제 말씀의 좀 골자지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자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LG 엔솔에 대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테마 안에 섹터 안에 최선 우주로도 자주 거론되는데요. 주가가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려고 끝까지 버텨보고 있었거든요. 두 분이라면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맞아요.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눈길이 가요.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 올라가는 거에 눈길 주시면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줘도 돼요. 오. 네, 그리고 삼성 SDI라던가 이런 쪽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들은 지금 그때 이제 LG엔솔이 상장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거 EV EBITDA 가치 평가하는데 과연 삼성 SDI의 밸류를 갖다 붙이는 게 맞냐? 아니면은 전 세계 1위인 CATL의 EV EBITDA 숫자를 갖다 붙이는 게 맞냐?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상장된 이후에도 비싸다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보호예수 풀리는 시점에 쌍바닥 잡았죠. 36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치평가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던 거죠. 이걸 너무 낮게 잡아서 삼성 SDI의 현재 가치평가를 잡았던 분들은 미래에 이런 LFP 배터리에서 하이니켈 쪽으로 점점 더 옮겨올 수밖에 없고 그 위상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CATL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아야 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평가를 간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예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정말로 많이 매수하고 있죠. 단기간에 매집을 엄청나게 하면서 정말 저는 여기서 막힐 줄 알았어요. 월봉 이게 매물대 주봉으로 봤을 때 45만 원 부근이거든요. 여기 맞고 그냥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힘이죠. 결국 이런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팔아대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LG에너지 솔루션은 순매수 1위로 잡히면서 주가가 45만 원을 뚫고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50만 원 돌파하고 점차적으로 상장했을 당시의 가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8월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 원전주였습니다. 뭐 태조, 이방원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그중에서 2차 전지만 빼고 태조, 방원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한신기계를 포함한 원전주들 현재 구간에 더 담아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리를 두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네, X를 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때 원전주 투자 이야기할 때도 뭐 지금 당장 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뚝딱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시선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벌써 또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죠? 네. 원전주가 문제가 아니라 한신기계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 한신기계, 보성 파워텍 이게 왜 원전주입니까? 솔직히 여기는 뭐 그렇게 썩 긍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뭐 컴프레셔, 네. 거기다가 뭐 공기 합축기 이게 뭐 한신기계만 독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긴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어떤 기술력과 또 그걸 통해서 원자력이 발전에 큰 지대한 공을 세우겠다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해당되는 쪽에 테마주 성격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원전에 관련된 대응을 또 이렇게 됐다가 그렇다고 해서 원전 관련된 이슈 또 끝난 건 아니죠. 또 뭐 수주부터 아니면 또 정부의 또 전력기본 계획 관련된 쪽에 계속 수정안에 변화가 들어올 때마다 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이슈 나와서 이런 주변부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오게 되면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과의 블록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힘을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꼬인 수급과 함께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또 쏠리면 또 원전 또 안 돼.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원자력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도 또 하나의 에너지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또 화석 오연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하나의 대안으로 차지할 수 있는 원자력도 관심은 계속 필요한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이 이번에 시장과 하락과 함께 또 가격 메리트가 나오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을 염두를 하시되 어떤 종목의 선별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와는 한신기계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오늘 또 마감에 살, 직접 살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고성장 신사업 몇 개? 몇 개? 몇 개라는 키워드고요. 여기는 부기술, 나인기술, 9개 기술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분의 종목을 한번 키워드를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나인테크, 맞죠? 9기술로 할 걸 그랬어요. 네. 나인테크 해주셨고요. 여기는 이렌텍인데, 네. 이렌텍을 들어보기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오늘 뭐 아침 오프닝 시작할 때부터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며 네. 뉴프렉스와 선익 시스템의 그 제2 후발주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 그 뉴프렉스를 이 시간에 네.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가? 정말로 제가. 그죠. 네. 제가 했었고 한 주 만에 목표가를 무난하게 달성을 했죠. 지금 9,000원이네요. 그러니까요. 목표가 제가 7,500원 정고점 부근으로 잡았는데 그냥 그걸 한 방에 그날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리면서 22%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수급의 힘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종목을 좀 선택을 그때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상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누가 강하게 매수를 했나?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끌이 조합이에요. 이렇게 사면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에 없던 수급이 이렇게 삼끌이 사끌이 매수가 첫날 포착이 됐다. 그러면은 장대 양봉 나와서 부담스러운 자리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손절 잡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제가 드렸던 거고 아마 FPCB, 카메라 모듈 쪽 FPCB하고 이런 메타버스, AR, VR 기기, XR 기기까지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실화가 돼가고 있고 각각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고점 부근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월봉상으로 신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전 저점 한 7,80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 수급 빠져나가면은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다시 관심 가져도 되겠다라고 AS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뉴프렉스에 이어서 오늘 갖고 온 종목 이렌텍. 네, 신사업 몇 개나 갖고 있길래요? 4개요. 4개요. 네. 네, 이거 뭐 잘 아시는 쪽은 이제 전자담배 쪽이에요. 맞아요.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제 담배, 연초에서 전자담배를 많이 선호들 하시죠. 저는 안 핍니다. 피시나요? 안 피시죠? 네. 여기 김민수 여기 대표님께 피는 분이 여쭤본 계시지 거예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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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가 많이 팔리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고요. 대신에 본업은 안 좋아요. 네, 이쪽이 지금 배터리팩 이런 쪽에 스마트폰 부품들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 매출은 줄어드는데 전자담배가 올라오면서 커버를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대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의 ESS 들어보셨나요?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산업용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구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또 하나의 축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모빌리티,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지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축.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팩을 확장해 나가는 포트폴리오가 또 있어요. 요즘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출시하면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이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서비스용 로봇이 확대가 되면서 요즘에 식당 가면은 사람이 서빙 안 해줘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로봇들이 알아서 서빙을 해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4개의 사업들이 전부 다 확대될 만한 지금 추세에 있다. 그래서 본업의 감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올해 예상 순이익으로 봤을 때 PER이 5배 미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년 예상 순이익 1,000억 대입하면은 4배 미만입니다. 이거 아무리 시장이 지금 좀 극악무도한 시장일지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밸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본업 외에 신사업들이 잘 되고 있으면은 당연히 시장이 좋아질 땐 밸류도 상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 무난할 정도로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과 관계없이 주가는 빠졌고요.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22,000원 잡고 그 이후에 목표가 한 번 더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렌텍에 대해서 목표 주가 2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나인기술, 나인테크에 대해서 그 매력, 왜 오늘 저희가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소개 들어볼게요. 네, 나인테크는 2차 전지 조립 공정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뭐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셀을 합착해서 하나로 딱 묶어가는 기술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이제 폴란드, 중국 쪽에 납품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았고, 또 하나가 스태킹이라고 하는 거죠. 용량에 맞게 이렇게 쭉 쌓는다라는 쪽에 강점이 있는 장비를 보여줬었는데,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도 약간씩 또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대로 1조 7천억 정도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수주 나왔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관심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는 또 이 회사가 LG전자 쪽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관심이 갔는데, 근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 말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이 회사가 탈로스라고 하는 회사를 지분을 60% 취득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방위산업 쪽이죠. 방산 관련된 쪽에서 2차 전지 쪽을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 우리도 2차 전지 쪽에 장비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쪽에 방위산업 관련된 쪽과 연관시켜서 사업을 해보자라는 쪽에서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 회사는 방산 관련된 2차 전 핫한 거 다 들어가네요. 네. 네, 태조 이방원에 이 방 다 들어가네요. 네, 이런 회사는 성과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또 오.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한화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LIG 넥스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산과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라는 쪽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개선의 가능성들이 상반기 쪽에서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데, 수주 변화와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한 3,800원대 초반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때 나왔던 가격대 한 4,500원대까지는 시도가 들어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테크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죠. 오늘 그 수급에서 눈에 띄는 거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연관 사장님? 네, 일단 외국인들 좀 산 거 보니까요. 네. 페노션 오늘 많이 사네요. 36만 주 가량 사는 걸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발틱 운임 지수는 전부 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서 외국인들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 안 해요. 하루 샀다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의 연속성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아는 좋네요. 27만 주 매수하고 있죠. 현대차하고 기아는 뭐 지금도 굉장히 무난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좀 뻗어나갈 자리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는 KEC 그리고 LG U+까지 한 18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하는 종목들을 좀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 225만 주가량이 2시 반 기준으로 잡혔던 것 같아요.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더 많이 팔았겠죠. 그리고 밑에는 삼성중공업 역시나 80만 주가량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강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기자재라던가 이런 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로 시세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내가 이걸 못 샀는데 눌림목으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40만 주 이상 매도하면서 역시나 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될 거다 얘기하는데 은행주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연하게 A면 B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수급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 넘게, 1.4% 넘게 하락하면서 2,375선 6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9% 하락한 767.8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